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소설 파리 대왕을 통해 문명의 가치가 비문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파리 대왕의 작가 윌리엄 골딩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그는 교사로 근무하던 중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해군에 입대하여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참혹한 전장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인간은 비문명의 상황에서 진정 선한가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954년 발표된 파리 대왕은 골딩의 첫 장편이자 출세작으로 그 후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1980년 문학 부분 부커상을 받고 198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핵무기에 피폭된 사람들의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인류는 과연 영속적인 평화를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리 대왕이 집필됩니다. 소설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핵 전쟁이 일어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소년들을 비행기에 태워 안전한 장소로 후송 작전을 전개하는 도중 적군의 공격을 받고 비행기는 태평양상 무인도에 불시착합니다. 영국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무인도라는 비문명사회로 소년들의 생활 환경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대 6살에서 12살에 이르는 소년들은 문명사회에서 배운 선거라는 방식으로 대장을 선출했는데 12살 렐프가 경쟁자 잭을 누르고 대장으로 선출됩니다. 렐프는 대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데 봉화불로 연기를 피워 자신들이 무인도에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 구조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오두막을 함께 지어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등 구조될 때까지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진 잭은 렐프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봉화당번인 잭이 사냥을 나가 불이 꺼졌고 그때 배가 무인도를 지나가니 구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잭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으나 이것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사과였습니다. 대장 렐프는 구조되어 문명사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잭은 무인도 탈출보다는 무인도에서 멧돼지를 잡는 등 사냥 대장이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렐프와 잭은 갈등 관계는 지속되었고 잭은 렐프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려고까지 시도하였으나 호응이 없자 동조자와 함께 떠나갑니다. 잭은 사냥에서 잡은 멧돼지 고기를 나누어주면서 자기 편으로 오라고 소년들을 유인했고 한편으론 자기 편이 되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점점 대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렐프는 외톨이가 되었고 잭은 렐프를 죽여 무인도의 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잭은 렐프를 잡기 위해 렐프가 숨어있는 은신처에 연기를 피웁니다. 렐프는 필사적으로 바닷가로 도망치고 연기를 피운 불은 점점 커져 섬 전체가 불바다로 변합니다. 무인도를 지나가는 영국 군함이 이를 보고 해안에 도착해 렐프를 구조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손자는 살격자 노야라고 말합니다. 적을 죽이는 것은 분노라고 합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면 분노를 일으켜서라도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일단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비문명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손자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영국에서 문명 교육을 받고 살아온 소년들이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져 비문명 상황에 처하니 어떻게 됐나요? 소년들은 사냥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소년들은 비문명 무인도에서 고결한 야만인이 아니고 토머스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하는 소년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오저서의 분노와 복수를 손자의 시각에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